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에 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또 안타깝게도 각종 또 정치적인 음모론, 또 가짜 뉴스 이런 게 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제도적 해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배상원 교수는 말씀하셨지만 이 범죄 수준도 이게 지금 대응 속도가 느린데 지금 유튜브의 이 바다 안에 있는 거대한 이 흐름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가짜 뉴스가 나오면 또 조회수를 위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알고리즘이 또 그걸 또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김 소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일단 구글은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금지하고 있는 몇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게 참사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방송 중에 세월호 이런 걸 언급을 하면 관련된 언급을 하면 방송 도중에 이 광고 제한이 걸리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는 말들을 전부 다 스크립트로 정리해서 그 말 중에서 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오면 광고는 거르고 있거든요. 콘텐츠를 막지는 않지만 그리고 노출도 줄입니다. 그런 불쾌한 콘텐츠를 사람들이 보면 오래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는 유통돼서 안 되는 콘텐츠를 유통하지 않을 만큼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의 문제인데 유럽은 지금 관련된 법을 통과를 시켜서 플랫폼의 책임자인 유튜브, 페이스북의 가짜뉴스가 돌면 그걸 입증하고 가짜뉴스면 닫아버릴 책임을 유튜브에게 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강하게 검증이 들어오는데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런 걸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정권 눈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정부적이거나 정부의 비판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더 강한 제재가 들어가고 노출을 줄이고 방송을 못하게 한다면 이거 혐오 콘텐츠라서 가짜 뉴스라서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 언론 시장이 죽는 문제가 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참 되게 선을 맞추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상할 평론가.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현실에서 자기 주변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뭐 돈을 벌게, 그러니까 후원금을 더 받게 해줄 수 있고 내지는 지지자를 더 몰아줄 수 있고 예. 때에 따라서는 뭐 여론조사 기관도 만들어서 내 여론조사가 잘 나오게도 해줄 수도 있고 예. 거기에서 또 나의 유리한 그 뭐랄까 소문도 퍼뜨려 줄 수 있고 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당이 되면 예. 공천이나 인사 추천에도 영향력을 확보를 해요. 유튜브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극우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암암리에 추천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저는요. 거기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해에 너무나 밝다 정치인들이 거기에만 너무 매몰돼 있다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근데 유튜브 측도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또 큰 틀에서 표현자의 문제가 없다, 좀 약간은 뭐랄까 굉장히 너무 너그럽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를테면 이재용 부회장과 가수 홍준영 씨의 결혼 가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유튜브 측 입장은 문제될 거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게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제작자들 입장에서 이거 해도 되는구나라는 또 그런 시그널이 있고 조회수 장사 해도 되는구나 그런 신호로 오인되니까 오히려 또 이 콘텐츠 시장 자체도 왜곡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진 교수님 말씀 주시죠. 이게 사실 뭐 권력을 시작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이거는 저는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 가장 큰 그 김어준 씨도 그렇고 저쪽에 반대편에 누구죠? 강용성 뭐 이런 분들도 그렇고 기본적인 동기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돈이 벌려요. 실제로 큰 돈들을 벌었고요.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무균 상태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냐면 저항력을 길러야 돼요. 그 저항력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레거시 미디어가 저널리즘의 본령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자기 지지자들이 지금 그런 그러니까 그 러시아 혁명 때 라스푸틴과 같은 이런 선무당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 의식이 지배되는 상황들을 문제 의식으로 보고 그것과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현상들을 주변화하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 나온 다음 레거시 미디어가 정확하게 가짜입니다라고 밝혀주고 그다음에 저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면 정당에서 나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욕을 먹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준석 씨가 옛날에 그거 대표일 때 뭐 했습니까? 그 개표 조작론 나왔을 때 당 대표였을 때 싸우잖아요. 욕을 먹으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도층이 예, 제가 볼 때는
윤리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법만 아니면 불법만 아니면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너무 많이 우리가 봐요.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왜 윤리를 지켜야 되죠? 저도 분노가 가끔 쌓일 때가 있는 때가 언제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차를 타고 방송국을 가야 돼요. 예. 시간을 맞춰서 가야 돼요. 근데 차들이 앞으로 계속 껴듭니다. 예. 그러면 저는요 그때 이걸 내가 앞으로 껴들어서 가서 방송 시간을 맞춰야 되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질서를 지키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게 결과가 나쁘게 저한테 오잖아요.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일반인도 술을 먹으면 예.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좀 약간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 이 분노가 쌓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제도적 논의 해법도 국회에 좀 계류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게 또 확실한 의지와 노력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자, 배상훈 교수님 지금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정보통신 아닌 방송으로 불려야 이제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법안은 국회 10건이나 발의돼 있는 상황인데 배 교수님 어떠한 또 처방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말씀 듣고 현안으로 넘어가죠. 일단은 이건 이제 어쨌든 지금 있는 분들의 그 정치권에 힘 있는 분들의 예. 아까 윤리 말씀하신 좀 의지를 좀 같이 공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그런 데서 좀 이익을 나는 보지 않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결단도 필요하고. 신사협정 같은 그렇죠. 형태가 그러니까 한쪽만 하면 손해 보니까 신사협정 같은 거 있어야 되니까 그게 네. 윤리의식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한쪽만 손해를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실이니까. 김성현 소장님 정치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말씀하셨는데 정치권도 정치권의 유튜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을 키우고 거기서 설명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거기서 구독자를 확보해서 나머지들을 주변부화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 분들이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정치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복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향후 전국 파장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짧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 복귀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상태가 더 호전되면 병상 정치 혹은 병상 공천까지 나설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김상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상 정치를 저는 뭐 하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좀 유동적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본인이 스피커가 돼서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개인적인 돌출 발언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민주당에. 근데 그 국민의힘도 존재하는데 국민의힘은 그게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좀 작게 들려.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큰 스피커가 있거든요. 예. 그 큰 스피커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그게 훨씬 크게 들려요. 예. 근데 민주당 쪽에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멋있게 내지는 정리된 모습으로 이 상황을 정리해가고 이런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병상 정치를 하셔야 되고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것을 일성으로 좀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되게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이 무엇일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적 포인트이기도 한데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배상훈 평론가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제가 정치를 정치를 얘기하는 거 이상한 것 그런 거. 그리고 저 변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미리 한 1주 정도, 2주 정도 연기된 것에 불구하고요. 예. 상황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무 감흥도 주지 못할 것이며 예. 3개월 후에 통선 때쯤 되면 이 사건은 까맣게 잊혀져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까지 그 예. 잊혀진 사건이 될 것이다. 잊혀지죠. 소구력이 짧으니까 그런가요? 진 교수님 말씀 동의합니다. 이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우리 사회가 너무 쉽게 빨리 잊네요. 사실은 대한민국 3개월이면 대한민국에서 조선왕조 200년입니다. 이게. 예. 굉장히 한국 정치에서. 그러니까 지도층의 모범이 훨씬 중요한 거겠죠. 대통령께서 이 기회에 정치를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이런 혐오 정치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결단할 부분을 고민하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낸다면 일단 지지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막 몰려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하고 막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리고 또 중도층에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바라보다가 진짜 이런 걸 좀 줄이는 결단을 내리면 멋있다 하고 그쪽으로 손을 또 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지도자들의 결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봐요. 그래서 나 같으면 뭐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건 별로 바라지 않는 거고 지금 자꾸 거기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김성태 의원 만났거든요. 그분한테 얘기를 그분 주먹을 한 대 맞을 뿐이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사람을 만날 때 대형 공포증이 생기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공황 장애까지 온다 그러더만 칼을 맞았단 말이죠. 그러면 한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이 앞으로 감당할 고통은 어떤 것이며 이걸 얘기를 해야지. 앉아서 다시 총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 때 병상에 가서 이재명 대표의 손을 한번 잡는 것만으로 해도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녹을 것 같아요. 특히 보수와 진보 모두, 예, 여야 모두.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갈망하시잖아요. 사실 예.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런 것이 화합이 주는 메시지가 엄청날 테고 그것이 전부 다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한번 좀 결단을 해주시면 안 될까라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너는 그렇게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라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저 진중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관해서 신상 발언을 좀 하면 예. 제가 그 정치권의 한쪽의 유불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저는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지도층이 결단을 해야 된다. 국민을 위한 거를 저는 얘기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이제 뭐 평론가님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니까. 저도 늘 같은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아주 강경하게 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더 얄미운 놈이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는 예, 저는 대상 교수님. 저는 뭐 사실 범죄 얘기밖에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예.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국민한 사람으로서. 예, 국민한테로서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토론을 하지 않을까요? 아, 그 토론을 제가 못 본 건가요? 아니면 진지하게 정책이든 뭐든 멱살잡이 말고 진짜 그 좀 뭐 그걸 뭐라고 부르든 붙잡고 토론하는 그걸 잘 못 본 것 같아 갖고 앞에서 원고로 읽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놓고 정책이든 뭐든 가 이렇게 이러면은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 보고 그게 사실은 국회 법안 소위 안에서 매일같이 엄청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여야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부처의 차관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회 사무처의 연구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4명 이렇게 앉아서 그룹별로 앉아서 엄청나게 부딪히고 여기서 뭐 미치는 정책적 영향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들으면 엄청 재미있는데 이런 거는 절대 보도를 안 해주죠. 근데 내용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지. 전혀 모르고. 이걸 한번 정신없이. 시도했던 언론사가 있는데 그 한 2년 정도 하다가 지쳐서 못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 저도 왜냐하면 국회에서 근데 사실 국민들이 국회의원 다 뽑아준 건 그런 일을 하고 뽑아준 거거든. 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근데 놀라운 저도-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국회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우리 김성현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부예요, 일부. 정말 예민한 거는요 다 비공개합니다. 진짜 국민들이 관심 갖고 저런 것까지 민감한 것까지 공개를 해야 그런 투명성이 있어야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거지. 예. 뻔한 거 다 공개하고 하는 소리 뭐 어디서 딴 데 가면은 책으로 다 볼 수 있는 내용 공개해봐야 소용없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의회들 보면은 대놓고 막 그렇죠. 아주 예민한 것도 그리고 다 공개하죠. 그러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나요? 근데 저는 제가 과문해서는 몰라도 그러니까 소위에서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토론 그게 토론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개혁이다. 대통령이 딱 내걸었잖아. 그럼 토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야당 대표 나와라. 맞습니다. 당신 생각은 노동개혁 뭐냐? 나는 뭐다. 이게 토론해야 되는데 이 보통 우리는 토론이라는 게 언제 벌어지냐면 대선 때 선거. 토론 아니고 그건 토론 아니에요. 그 상대를 어떻게 공격해가지고 우리 지지자를 환호시키느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말꼬리 잡게 되고 뭐 그다음에 나중에 끄져가지고 선거법 위반했느냐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뭐 정치 과정 보면 맨날 탄핵 방탄 아니면 저쪽에서는 국정조사 검찰조사 세무조사 뭔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저희 한 2분이 남았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이후 긴급 좌담 한 분씩 30초씩 두 분이 20초씩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 무엇을 잡고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먼저 우리 배상원 교수님부터. 사실 범죄하는 사람들이 가장 당혹스러운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양극화죠, 양극화.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분위기죠. 거기에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심리 구조화가 되니까 폭력적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줄여주는 거는 경찰이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줄여줄 수 있는 긴장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선 투표를 제대로 해야겠네요. 자, 우리 김상현 평론가님. 저는 이 근대 국가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를 지도자들이 좀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사회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을 얼마나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그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그거를 모두 부수고 있는 게 지금 정치권의 모습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만 안 어기면 돼. 모범일 필요 없어. 윤리적일 필요 없어. 도덕적일 필요 없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은 모든 사회적 제도에서 깨져나갈 겁니다. 네, 두 분은 15초씩. 예. 예. 기억나실 겁니다. 일베라고 뭐 탕탕절, 뭐 운지 이렇게 떠들던 그 극단적 패륜 집단. 지금 보세요. 우리 사회 여야를 보십시오. 일베가 됐어요 지금. 예. 더 이상 주변 세력이 아닙니다. 대중들이 이제 맨주먹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인데요. 링 위에서 정치인들이 룰을 갖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말 합리적인 생산적인 토론해 보건 또 저희 한판 승부가 올해도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생산적인 토론해 주신 배상원 프로파일러 그리고 김상현 정치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